근데 무주택자분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.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이거는 나는 투자자가 아니니까 나랑 먼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고 덮어버리더라고요. 이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의 이 역량이기도 하고요. 그 사람의 내공이기도 해요. 저는 기준이 없는데요. 그러면 제로라는 소리예요. 랭구님, 네.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막 뚜렷한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.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대체 언제 집을 사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. 어렵다, 그렇죠? 예, 저 되게 무거운 질문이네요. 네. 전국에 무주택자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사실 내 집 마련을 또 마음먹고 있는 또 수요가 또 있겠죠. 그리고 그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지금인가요? 만약에 산다면 또 어디를 사야 될까요?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. 네.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아버지랑 좀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. 제 아버지 취미가 유일하게 낚시였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한 7살 때부터 낚시를 따라다녔어요. 낚시를 하러 가는데 전 할 줄 모르니까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. 찌도 달고 미끼도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던지는 거 좀 도와주시고 그때 어렸으니까 쭉 잡고 있으래요. 그 다음에 방울이 흔들리면은 이걸 올리래요. 방울 달아주셨거든요. 들고 있다가 방울 좀 울리는 것 같아. 잽싸게 제가 올렸거든요. 근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.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옆에 있던 아버지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방울이 좀 소리 크게 그리고 한번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어차피 파도가 이렇게 조금씩 치니까 어차피 방울 소리 날 수 있는데 강하게 그리고 좀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때 올려라.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결국은 내가 이 낚싯대를 들어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별거 아닌 낚시조차도. 근데 이제 내 집 마련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낚시를 하는데 이거 언제 올릴까요? 근데 아버지가 오늘 오후 3시 10분 정도에 끌어올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어떻게 그 날짜 시간 정해놓고 올해 말 되면 내 집 마련 하세요 이런 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어떤 기준에 부합되면 그때 고민해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부동산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결국은 최소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. 그 기준에 부합되면 그게 그 타이밍이다 라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. 그것들을 조금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. 가끔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주위에 나는 무주택자가 꿈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. 랭구님은 어떠신가요? 꿈이야 누구나 꿀 수 있죠. 근데 저는 사실 무주택자가 꿈은 아니거든요. 지금도 무주택자가 아니기도 하고 또 그런 날이 올까 싶기도 해요. 저는 이제 전국에 갖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많으니까 사실은 더 갖고 싶다는 욕심조차 요즘 잘 없거든요. 근데 그랬던 저도 예전에는 정말 내 이름으로 된 등기 필증 하나 갖고 싶다. 그거를 희망했던 무주택자이기도 했었거든요. 저는 모든 사람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근데 잘 생각해보면 고액 자산가 분들 있죠. 이제 돈 많이 버는 연예인분도 있고 그분들 중에서 그냥 고액 전세로 사는 분들도 많아요. 내 집 마련 안 하고.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들은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결국은 부동산을 한다는 거거든요. 내 집 마련은 저는 그냥 부동산 투자의 일부분이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부동산에 대한 공부와 관심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은 있죠. 그 누구라도. 그럼 랭구님이 만약에 지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주택자라면 지금 당장 뭘 할지 너무 궁금해요. 옛날하고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옛날에 처음에 했던 것처럼 저는 할 것 같거든요. 저는 그때 아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 아파트 투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아파트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. 그냥 그 당시에 지역 공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왜냐면 안 가봤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임장을 갔던 게 저의 투자의 첫 시작이었거든요. 그때 저는 사실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갔어요.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하고 가더라고요. 그 지역을 가보지도 않고 심지어 준비만 하다가 그냥 안 가고 끝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.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게 아니라 지역의 시세가 올라서 오르는 거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안 가봤던 지역들 가보고 그 다음에 틈날 때마다 내가 관심 있는 매물 전화해본 것 그게 다였거든요. 전화해보면 이런 상황이 나와요. 그때 이제 8천만 원짜리 국어 아파트 지금 있나요? 물어보면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
아이고 3천 벌써 나갔어요. 지금 뭐 8,500에 나와 있지. 그보다 높여서 다른 물건들이 아 그래요? 하고 그 다음 주에 전화해보면은 8,500도 나가 있고 이제 9천만 원이 제일 저렴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것도 저층이야 막 그러거든요.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했을 때 이 지역의 상황이 어떻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거보다 더 좋은 입지는 훨씬 더 많이 올랐구나 알게 되고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아 지역에 대한 흐름이 있구나를 알게 됐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고 나서 한 게 이제 종목에 대한 공부였거든요. 뭐 재건축이든 뭐 재개발이든 뭐 비주택에 대한 것들이든 종목을 하나씩 늘려나갔던 거죠. 저는 이제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배운 거는 많은 것 같아요. 결국은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이 엔드 마지막 골이 아니잖아요. 궁극적으로 가는 목적은 좋은 자산을 갖고 싶고 이 돈의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더 이거를 해지하고 지켜나가고 오를 때는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걸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충분한 현금 흐름 갖고 싶고 결국은 두 개의 축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지역에 대한 공부, 종목에 대한 공부 이건 필수 아닐까요? 결국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이 돈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이 자산의 구조를 조금 세팅하는 게 필요하구나를 인식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. 그러면 네. 이게 투자가 아니라 네. 그냥 진짜로 내 집 마련 하나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네. 지금 어떤 기준으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기준은 정답은 없어요. 근데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. 이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의 이 역량이기도 하고요. 그 사람의 내공이기도 해요. 저는 기준이 없는데요. 그러면 제로라는 소리예요. 근데 만약에 빠르게 4-5가지 얘기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완화 정책 나온다. 대출 규제가 아니라 완화로 나온다.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금리 수준을 내려온다. 여러 가지 항목들을 쭉 나열해놓고 그것들 중에 되게 많은 것들이 적용되면 나는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근데 무주택자분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.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이거는 나는 투자자가 아니니까 나랑 먼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고 덮어버리더라고요. 뭐냐면 내 집 마련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나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니까 내 집 마련 하나 할 수준이니까 그냥 공부나 이런 것들 준비 적당히 해도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하지 않으려면 거의 전문 투자자 수준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입지는 기본이고요. 뭐 경제, 금융, 그 다음에 뭐 대출, 세금 많은 영역을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아까 기준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 초보자분들, 특히 무주택자분이 내 집 마련 처음 할 때 그 결정을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. 우리가 결혼을 할지 말지, 아이를 놓을지 말지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. 본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자꾸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내 집 마련은 너무 쉽게 물어보거든요. 그 질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위험한 질문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 스스로 해야 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거든요. 뭐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때 막 장이 엄청 좋았을 때는 누가 주식 공부 우리 해야 됩니다. 금융 공부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와 박치고 난리였거든요. 주식시장 망가지니까 당신이 주식 하라고 했잖아요.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.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유튜브에서 하는 의견들은 그냥 참고용이에요. 제가 드리는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고요. 결국은 스스로의 기준을 제가 앞에서 그 아버지 그 사례처럼 그 낚시 사례처럼 기준을 만드는 건 필요하고요. 결국은 타이밍하고 지역 2개밖에 없잖아요. 타이밍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매수해도 되는 상황의 기준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. 두 번째 지역 선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. 욕심은 저기 가 있을 수 있지만 돈이 적으면 그 한도 내에서 그 가능한 지역들 몇 개를 좀 추리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입지가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무난한 선택이죠. 아니면 앞으로 입지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을 선택하거나 그게 이제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이제 이게 내 집 마련 중에서도 실거주를 하는 내 집 마련이 있을 거고 아닌 게 있을 텐데 실거주용 내 집 마련은 지역이 한정적이에요.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지역들을 가지고 검토하면 될 것 같고요. 그게 아니라 조금 나는 되게 넓은 지역을 가지고 더 저평가된 지역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완전 투자자 모드로 종국 단위를 좀 봐야 돼요. 그래서 더 많은 공부와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줘야 되겠어요. 아니 이거 보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겠죠. 그렇게 하세요. 방울이 여러 번 세게 울리면 그때 내 집 마련 해야 되는구나. 그런 방울이 아니라 나는 어떤 기준을 2개가 아니라 3개, 3개가 아니라 4개, 5개가 부합되는 거를 만들어 볼까? 이렇게 하나씩 늘려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.
어영부님, 네. 여기서 이 영상을 딱 끄고 네. 딱 한 가지만 바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뭘 해라고 하면 좋을까요? 소확행을 하죠.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랑 임장 데이트 했던 게 가장 첫 번째였어요. 그냥 오늘 어차피 점심을 또 때워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안 가봤던 지역 가서 좀 운전해서 한 1시간, 2시간 달려가서 밥 먹고 오자. 그것만 해도 그 지역이 이해가 됩니다. 사실은.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? 감사합니다. 네.